반갑습니다. 오늘 9월 15일이죠? 월요일. 네, 저녁 방송입니다. 저녁엔 좀 살만합니다. 약을 들이부었더니 정신이 지금 맹하니까, 네, 제가, 방송하다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아, 이놈이 약을 먹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요? 먹어야 될 약을 안 먹었거나,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었거나. 난 지금 두 가지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형제님 어서 오세요. 위버맨신님, 야옹이님, 수희님, 루비님, 시몬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류동진님 반갑습니다. 홍콩에 계세요?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네. 홍콩에 계시는군요. 네. 리치영님 어서 오세요. 배순이님, 라일락님, 미소돔님 어서 오시고요. 정년퇴직님, 발칙한 생쥐님, 밤하늘의 빛가강님도 어서 오시고요. 즐거운 인생님, 그리고 행복한 통장님, 부자 이글루님, 이영란님 노래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요. 지금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네, 어서 오세요. 주식 부자 해와 달님 어서 오시고요. 패닝님, 성투다 수제자님 노래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기다리세요. 요것도 네, 살걸 팔걸. 네, 껄무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네, 그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제트님, 한사발님, 상위 10%님, 도채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셨어요? 옛날에 LG U 플러스 통신사 그거 하시면 프리미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있던데. 빨강 망토님 어서오세요. 이경춘님, 원태호님, 상위 10%님, 바송송 양봉탕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데이지님, 은열님 어서오세요. 수영님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디까지 했죠? 최지연님 반갑습니다. 네. 라푼젤님 어서 오시고요. 네리엠님, 너는 나의 꽃님, 소희님, 김진기님, 한송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해봅시다. 저도 홍콩 한 20년 전에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그때 시몬스님 그 2층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이에요? 홍콩 버스, 홍콩 버스란다. 홍콩 그 공항에서 2층 버스 타고 네? 맞네, 맞아. 20년 전이니까 맞네, 맞아. 네. 어쩐지 내가 그 딱 느낌이 왔어. 그 왠지 옛날에 만난 것 같더라니까. 한성희님, 연우님 어서 오세요. 안동부자님, 슈퍼마리오님, 큰그릇님, KJ77님, 김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베드로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자주 오세요. 쿨쿨쿨님 어서 오시고요. 네. 홍콩. 홍콩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홍콩 언제 가보고 안 가봤지? 홍콩에는 일하러만 가가지고, 네. 백농님도 어서오세요. 랑랑비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제일 강한 놈이 주도주다. 뭐, 그 말은 워낙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 되겠네. 네. 그럼 계좌 잘 되겠네. 오늘 뭐 자동차가 지랄 맞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위기는 언제나 있었던 거고, 네. 자동차는 솔직히 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급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네.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죠? 미국이죠? 네. 당장 뭐 공장 철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들이 뭐 어쩔 거야. 그죠? 아마, 뭔가 좀 다른 형태의 그런 협상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찌리구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로즈골드님 반갑습니다. 급할 거 없지. 삼전은 그동안 안 올랐잖아요. 다른 애들 엄청 올라올 때 다른 애들을 뭐 신나게 할 때 삼성전자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요건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 뭘까요?
삼전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올라간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잖아요. 그죠? 삼전이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간다. 너무나 당연한 공식인데 지금 뭔가 요건을 만들었단 말이야. 너 마음 놓고 한번 가봐. 뭐 이런 거. 왜? 우리가 빠져줄게. 이거 있잖아요. 조방원이 좀 내리고 있죠? 물론 이제 걔네들은 고점 라인에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조방원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특히 원전, 원전,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좀 내리는 모습이라서 걔네들이 이제 시총 부분에서 이 지수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좀 하다가 걔네들이 빠지니까 3전에 올라갔는데도 시장은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더 달궈주는 모습이라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형태죠. 원래 한 번에 안 죽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거기가 고점이다, 상투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죽을 일이 없어요. 이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우리 2차 전지 때 봐봐요. 결국에는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죽어요. 왜냐면 한 번에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 번에 팍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 충격이 옵니다. 어떤 충격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봐봐요.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데 물량을 아직 다 못 팔았을 거예요. 충분하게 못 팔았겠죠?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투매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물량을 팔지도 못했는데 투매가 나왔어. 그럼 손해보잖아요.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내리는 남친하고 같은 얼굴이냐고요? 모르지. 그거야 뭐 그놈인지 저놈인지 알 수가 없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시거나. 그 AI가 얼굴을 다채롭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다채롭게 만들려면은 프롬프트를 아주 정밀하게 써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프롬프트가 안 되겠죠. 성투사처럼 굉장히 잘생긴 사람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것은 AI의 능력 밖이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눈부신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생성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좀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연예인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정도 얼굴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이놈이 계속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 그래서 다른 얼굴을 만들고 싶으면 새롭게 그 다른 얼굴을 만든 걸 가지고서 이제 생성해 줘야 되죠. 그거 아니고 그냥 대충 만들어 그러면은 진짜 대충 만들어요. 똑같은 얼굴 계속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컨디션 안 좋아요.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 비염은 알고 계시죠? 비염이 아침에 설명을 드렸지만 코를 만지면 코를 풀면 코가 간지러워요. 재채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H 하면은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나오면은 코를 풀죠. 그러면 다시 코가 간지러워서 재채기가 나와요. H 그럼 다시 코가 간지러워요. 막 계속 반복이잖아. 무한 반복. 이 사슬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 사슬을 끊으려면 약을 먹어야 해. 비염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졸리고요. 일단은 졸리고 약간은 몽롱하면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집니다. 멍청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시기라서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한데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뭔 상관입니까? 그죠? 계좌가 올라가는데 신고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요즘에는 뭐 반도체 그러면 무조건 신고가잖아.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재밌는 거. 조방원 쪽 계속 들어가 있던 개인 투자자들
뭐라고 했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팔았잖아.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서 오세요.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다시 들이붓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좋으면 안 되지. 이게 휴일날 그러면은 괜찮죠. 날은 하니까 이제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졸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졸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때의 정신력보다도 한 3배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이게 신경 집중을 좀 많이 해서 피곤이 더 빨리 와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네.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못했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홍영선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선님, 한 종목만 바라보는 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살아남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가져가시고 하나만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언제 오르죠? 네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 갈까요? 요 놈이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그 고생 많이 했었잖아. 그죠? 삼성전자도 고생 많이 했었으니까 네. 이때도 여러분들이 맨날 그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언제 가나요? 삼성전자는 어떡하나요? 요즘에 어지간하면 다 수익이죠. 삼성전자는. 그죠? 네. 어지간하면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업종이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테스형 팔아먹은 거 왜? 네. 그냥 막 팔았어요? 아니면은 뭐 소스가 있었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야. 내가 성투자가 팔았다고 해서 팔았던지 뭐. 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네. 더 올라갔어? 신고가 막 나왔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냐면 삼성전자 지금 다 팔았어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수익에서 팔았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손절매도 했으면 문제가 있죠. 네. 손절매도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수익 실현했다. 괜찮습니다. 5% 먹고 팔았든 10% 먹고 팔았든 중요한 거는 수익 내고 팔았다는 거요. 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매수를 어디서 했느냐예요. 네? 내가 매수를 어디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고기를 뭐 내가 물고기 잡았어. 이틀치 먹으려고 잡았는데 오늘 다 먹어버렸어. 내일 가서 또 잡으면 돼. 그죠? 내일 가서 또 잡으면 되잖아요. 물고기.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고 물고기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껴 먹어야 돼요. 남이 갖다 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중간에 먹고 팔았든 뭐 한 마리를 먹었든 두 마리를 먹었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물고기를 또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응?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사면 되잖아. 좋은 주식 뭐 타이밍 또 나오면 또 사면 되죠. 이번에 뭐 계속 올라가지만 조정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또 조정 나오겠지. 조정 나오면 또 사면 되죠. 그냥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가라. 네, 하면 되지 뭐. 안 떨어지면 그냥 잘 가라.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종목이 그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업황은 돌고 돌고 추세도 돌고 돌고 주기도 돌고 돌고 하는 거니까. 그죠? 네. 팔았어요, 그건 또 영선님?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돼요. 수익 나고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주가가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가 매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팔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수익이 나와서 팔았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GST도 뭐 고생 많이 했겠지만 사실 뭐 지금 팔아먹을 자리 아닌데 오늘 파셨다고 하니까 자, 어떤 기준에서 팔았을까 오늘은? 오늘 왜 팔았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왜 팔았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 저는 주식을 매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 이유를 알려드리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매도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살려고 합니다. 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장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팔고 싶어서 팔았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네 기준 네 기준이 없이 그냥 에이 올랐으니까 팔자 라고 하면 안 돼요. 아 목표 가격이 왔다. 그럼 아마 요 정도 생각하셨나 봐요. 그죠? 네. 요 정도 뭐 매물대 와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아. 그죠? 내일 더 올라가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신고가가 아무리 터지고 뭐 2배를 가고 10배를 가도 괜찮아. 왜냐면 나의 기준으로 진행을 했으면 된 거니까. 수익 실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도를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죠? 확실하게 매도를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매도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돈을 만들 수 있죠? 돈을 만들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주식을 또 사서 또 똑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내가 늘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여기서 이런 데서 팔았더니 자꾸 더 올라가더라. 이렇게 됐더니 더 올라가더라. 여기서 팔았더니 또 신고가 나더라. 이럴 땐 다음엔 팔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전에 볼 때 이런 데서 팔았더니 조정을 받더라. 그러면은 이제부터 계속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죠?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일단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종목들 많이 팔아서 현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뭘까요? 여기서 생각할 거. 그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 같았어. 시장이 약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쳐도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아먹은 것들이 약간씩이지만 조정을 다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조정을 다 받았다고. 문제는 더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의 포인트예요. 네. 자, 만약에 지금 신고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빠져 버렸다면 그때 팔아먹은 게 아주 좋았겠죠. 그죠? 그때 팔아먹은 게 아주 신의 한 수였겠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것들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자, 핵심은 내가 계속 들고 가든 아니면은 뭐 하든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 내일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모르잖아. 그죠? 할 수 없어요. 당장 내일 주식이 내일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지, 어? 내일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지, 아니면은 내일도 막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서 오세요.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시점이나 타이밍 이런 거 잡는 거는 이번에 특강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 21년도에 물려있던 그런 더러운 계좌가 이제는 플러스로 넘어갔다는 거잖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아직도 마이너스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마이너스인 거. 마이너스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계좌들이 많이 있다고. 길 잃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거는 전략을 잘 못 짰을 것 같다 판단돼요.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이너스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장이 올라가면 일단은 수익은 나야 돼요. 내가 시작한 자리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일단 마이너스는 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플러스가 더 일찌감치 나와야죠. 추가 매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원상 복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계좌는 원상 복귀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일까? 왜일까? 주도주가 바뀌어서. 주도주가 바뀌니까요. 네? 주도주가 바뀌니까. 계좌가 마이너스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계좌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난 거 팔다 보면 마이너스밖에 안 남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찍혀요. 근데 손익은 당연히 플러스 나야죠. 네. 예전부터 계속 그랬을 텐데. 네. 주도주가 바뀌니까. 자, 예전에 있었던 주도주가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되면 얘네들은 떨어질 수는 일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시장이 주도주였던 애들이 내려가면 떨어지죠. 그런데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애들은 얘가 아니라 새로운 애들이야. 뉴페이스가 등장하죠. 네. 뉴페이스 등장해서 올려줘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물려있잖아. 얘는 올라오지 않죠. 시장은 다시 원상 복귀되지만 흐름은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 네. 주도주가 바뀔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도주가 바뀔 때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봐봐요. 자,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왕창 나고 싹 팔아가지고 밑에 있는 것도 사가지고 올라갈 때 또 수익 내고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2차전지 사가지고 왕창 수익 내고 조선주 사가지고 왕창 수익 내고 다시 넘어가서 이제 반도체 사가지고 왕창 수익 내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돼요, 안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잘 되는 분도 있겠지. 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모든 분야에 완벽할 수가 없거든. 완벽할 수도 없고 뭐가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지.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되게 하겠지만, 네, 그죠?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상했던 주식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반도체를 사는 거는 애매하겠지? 그죠? 특강 23일 날 합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공지 올라갈 거예요. 그때 가입하시면 돼요. 네. 아마도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관심들 많이 생기고 뉴스 막 나오고 이제 이게 주도주인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 생길 수 있겠죠. 매수하려고 하겠죠. 어서 오세요. 그죠? 매수하려고 할 거 아니요. 매수들 막 들어오겠지. 그럼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당장 팔지 말고 좀 더 올라간다면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는 미리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갈지를 잘 모르잖아요. 뭐가 갈지 잘 몰라. 뭐가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특강을 들어. 특강을 들으면 돼. 특강을 들으면 지난번 7월 특강에서 뭘 해드렸어? AI 특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AI 반도체 특강. 이 반도체 특강에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 치고 미쳐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지. 이 지난 특강에서 반도체 종목들 다 올라갔잖아요. 다 신고죠? 다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겁먹지 마라 이거야. 타이밍이 오면 산다.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네, 그런 쪽으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차트 기법이잖아요. 차트 기법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주기야, 주기. 네, 주기.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섹터를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을 봅시다. 자, 요 섹터를 보시면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에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죠. 네,
요것도 특강에 나온 거예요. 특강에서 나온 거야. 조선 섹터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변화의 시기가 나오는단 말이야. 당장은 근데 매수를 하면 욕만 먹어요.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주식을 사냐. 욕을 먹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적 부분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올라갈 것이다. 지금 막 터진다. 이 당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때였잖아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들 수익 냈잖아. 조선주로. 그죠? 그러면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승하게 됐을 때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당시에 움직였던 애들은 누구였어요?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애들이 뭐 뜨거운 애들은 2차 전지였겠지 뭐. 그죠? 에코프로 이런 거 23년도 요때 네 사람들은 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 이쪽에 2차 전지 사이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아직 좀 멀은 것 같은데 네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이클. 그런 전환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시황이죠, 시황. 이거를 보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에 사전 대비하는 애들이 있다고. 흐름이 바뀌고 있거나 상황이 전환되고 있거나 그러면 뭐지? 왜 이러지? 네? 그죠? 뭐지? 왜 이러지? 로봇은 2차 전지랑 연관이 됐었지만 지금은 AI랑 붙어 먹었죠. 네. 로봇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사한 거지. 네. 내일이나 모레쯤 됩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네. 맞아요. 지금은 2차 전지가 아니라 ESS. ESS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그죠?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죠? 그쪽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면서 계속 가셔야지 돼. 자, 트럼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친환경 뒤지는 거잖아요. 2차 전지 뒤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뭐 반대로 뒤집어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반대 뒤집어 보면. 바이디 됐을 때는 친환경이 막 올라가는 거야. CS 윈드가 대부분 그런 느낌이죠. 네. 바이든 된다고 그럴 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바로 그 종목이잖아요. 그 트럼프 됐을 때 박살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 그 전부터 이미 박살이었어요. 네. 이런 거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얘기 해드렸죠. 예전에 그 저명하신 돈이 많으신 분들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CS 윈드를 못 사가지고 날 복달이었다 이 얘기지. 못 간다. 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있어요. 주가에 이미 반영됐냐 안 됐냐. 자, 원전 같은 섹터들은 아직 못 간 것 같죠? 아직 덜 갔어. 솔직히 원전은 조금 아까워요. 원전 섹터는 사실 해먹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나와버리면서 이게 마탱이 갔어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뭘 가지고 올라가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기대감.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면 그때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야. 자, 지난 특강에서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았어. 이번 특강에서도 만족도가 높겠지. 그죠? 지난 특강에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특강에 가입하려고 벼르고 있겠죠. 근데 지난 특강이 정말 좋았어. 7월 특강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모든 특강이 다 좋았지만 지난 7월 특강은 이벤트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8월 달에 그 엄청 싸구려 이벤트까지, 네, 싸구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싸게 하는 이벤트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특강하고 이벤트가 같이 있다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지난 특강은 종목들이 그냥 빠짐없이 전부 다 신고가. 그런데다가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네. 근데다가 이제 세게 들어가는 그 이벤트도 세게 나왔지.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특강 그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아야 돼. 지난번 놓쳤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싸게 추가적인 어떤 가입을 하셨는데 생각해 봐 보세요. 특강 때 있는 종목들로만 해도 가입비는 넘치고 남았을걸? 네? 가입비 넘치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뭐 임박해 있는 것들로 네, 마감 임박을 해드리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걔네들을 7월 말에 특강해가지고 매수했는데 터지기 시작한 건 8월 달이잖아요.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거다. 네. 이게 중요한 거다. 특강은 아직 공지가 안 올라왔어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실 겁니다. 양봉탕님은 특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3일 안에 공지가 뜹니다. 연장이 가능하시면 3일 안에 되실 거예요. 네. 왜냐면 내일 아니면 모레 공지가 올라가요. 내일 하면 모레 공지가 올라가니까 그때 진행하시면 되지 싶은데요. 네. 그래서 특강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때를 잘 맞추면, 네, 그죠. 88TV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건 안 왔습니다. 네. 공지가 뜨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미리 되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죠. 88만 하면 특강이 포함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그때 88, 뭐지? 88대 이벤트였냐? 그거 할 때가 아주 좋았죠. 네. 지난번에 추가 혜택이요? 119만 원에 3개월 하고 20일 추가였던가? 그죠? 유료회원님들은 특강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때 119만 원에 3개월 하신 분들은 특강을 그거 뭐 2번 연장 더 하신 분들, 이런 분들 6개월이잖아. 6개월 뭐 7개월쯤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특강을 앞으로 한 4번 정도, 4번 정도는 네, 그냥 계속 들으실 수 있는 거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2개월에 15일도 괜찮아요. 그러면 특강을 네, 한 번 정도는 더 들으실 수 있는 거지.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뽕 뽑고 이제는 여러분들 네 공짜로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온라인이죠. 네, 온라인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선택과 집중님? 네, 공지 뜨면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였지. 그래서 네, 싸게 네 하신 분들은 뭐 뽕 뽑고 그죠? 뽕 뽑고 이제는 네 뭐 무료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제는 무료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특강도 잘 이용하시고 일단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연장을 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때는 말씀드렸잖아. 이 이벤트는 미쳐버린 이벤트라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기회가 되시면 지금이라도 하셔라. 뭐 이거는 어차피 할부가 되기 때문에 할부로 좀 하시면 될 것이다. 그죠? 네. 할부로 하면 더 든든하잖아요. 좋죠? 그렇게 가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계좌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네. 계속 좋아질 거고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거나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계좌는 멀쩡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동안 차익 실현한 걸 가지고 또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써가면서 이제 종목들 잡아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잖아요, 이제. 에? 외롭지 않잖아.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까? 네? 네,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그런 거 누가 물어봐. 네. 이번 특강 똑같습니다. 17만 원이고요. 네.
특강 비용이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옛날에 한 달에 99만 원도 있었어. 이게 되게 웃기는 거가 뭐냐면, 물가는 오르잖아요. 근데 전문가 회비는 점점 떨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에 99만 원이었어. 1개월에. 한 달에 99만 원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좀 떨어져가지고, 네. 요즘에 이벤트 하면은 뭐 30만 원대 막 이래버려. 네. 그 옛날 생각하시는 정도면 모아모아슈님은 1세대,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하셨나봐요. 그죠? 그때는 99만 원. 네. 네, 한 달에 99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99만 원. 그랬죠? 러버러버? 러버러버. 전문가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글쎄요, 네. 그만큼 또 속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네. 맞아요. 그때는 전문가도 많이 귀하기도 했고, 이런 라이브 방송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무료 방송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 옛날에? 옛날에요? 네. 옛날에 제가, 그때 다 했었지. 네. 제가 방송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기저기. 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TV에서도 본 분 계시고, 강연에서 본 분도 계시고, 뭐, 직접 뭐 만나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저쪽 방송에서 본 사람도 있고, 뭐,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유니크하고 좋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이제 다시 넘어갑시다. 네. 자꾸 얘기가 빠져들면, 내가 방송의 주체자인데 자꾸 빠져든단 말이야. 네. 네, 그쪽에서도 근데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방송 안 하고요. 그쪽에서 방송 안 하죠. 네. 방송 안 한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방송 안 한다기보다는 내 방송을 하는 건데. 이제는 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처럼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어. 조선은 아직 기대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안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뭔가 일이 좀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단기적인 어떤 조정에 냉각기가 좀 들어간다. 저는 사실 이 자동차 쪽에서 별 문제 없을 걸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미국을 버릴 수가 없잖아. 우리가 미국을 처치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없이 매매가 뭐 이렇게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걔네가 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우리가 네, 버릴 수는 없어. 버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네, 과도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구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마 냉각기가 좀 될 것 같다 생각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지금 마스가 협력이니 나발이니 이런 거 다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왜냐면 지금 이 구금 사태에 대한 문제는 현대차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애들 전부 다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쪽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도체 쪽은 감히 못 건드리겠지 아마. 반도체 쪽은 뭐 관세를 매긴다 어쩐다 하지만 감히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나 뭐 선박 같은 경우, 선박도 근데 감히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자동차는 만만하거든요. 네, 만만하지.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로봇들은 네, 큰 놈들 말고 조그만 애들이 난리가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큰 놈들도 좀 잘 가야 되는데 로봇의 미래가 상당히 옛날에 로봇의 미래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구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는 건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시켜놨는데, 아니라는데?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데 그러면? 그러면 주가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도 지금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냉각기가 들어가면. 자동차는 기대감을 올라간 게 없어. 그래서 얘네는 그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인 그 타격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뭐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과 많이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잘 살펴야 돼요.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얘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뭐 이번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문제가 됐죠? 이게 올라온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거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반영시킨 건데 그렇게 안 나왔잖아. 그죠?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주가가 실망감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빌미로 떨궈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반도체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막 안 나올 거래 안 나올 거라는데 잘 나와버리잖아요. 삼성 이제 망할 것 같다 그러는데 안 망하잖아요. 뭐 이제는 완전히 뒤쳐졌을 것 같다는 안 뒤쳐지잖아요.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는 거지. 아직 기대감 반영이 안 됐어.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지금 제일 강해요. 장비 관련주들은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보면은 다 무더기 신고가야. 내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네.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무더기 신고가예요. 무더기 신고가. 그냥 반도체 장비? 그러면은 신고가? 네. 신고가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지난번 특강 때 말씀했던 것들만 하더라도 뭐 기본 뭐 30%, 20%, 뭐 50%, 뭐 70%뭐 그렇잖아요. 네. 몰래 담아봤어. 그 노래 그만 좋아하세요, 이제. 어쩌고 하나, 그 종목 하나, 혼자서 몰래 담아봤어. 네, 그거 아니요? 네. 그 노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안 되겠어. 흔들리지 않는 계좌야. 자신의 주제곡을 찾아가세요. 네. 그 10번씩 들어요. 그 약간 그 컨트리송 비슷하게 만든 건데, 그게 노래를 만들 때 입력을 80년대 그 미국 포크송 그 느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된 거. 이영란 님이 그때 뭐지? 상장 폐지된 주식들 그때 막 열받는다고 노래 만들어 달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오늘 시간에서 디스플레이 많이 올랐어요? LG 디스플레이도 오르는 바람에 저 뭐였지? 우리 KC텍이었나? 요것도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이거 넥스트레이드 더 올랐을까요? 그럼? 많이 안 올랐는데 신고가죠? 신고가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뭐 수익 들어가는 거죠.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 뭐 때문에 올랐어? 4% 올랐다고요? 뭐 좋은 일이 있었나? 그냥 뭐 공시 하나 뉴스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 테슬라에 뭐 협력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이거 나왔구나. 중국 여기다 아이폰에다가 패널 공급한다고. 디스플레이도 좀 갈 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더러운 자식이. 이것도 갈 때 됐지. 네, 고생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갈 때 되면 또 가겠죠. 그런 뉴스들 나오면 이제 좋아지는 거지. 점점 보시면, 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부분들이, 근데 중국이 너무 빨라. 엄청 빠릅니다. 네. 엄청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 아주 미국 그 AI 솔루션하고 완전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 붙었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 우리가 원래 그런 걸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좀 앞서는 애들 아니었어? 인터넷 이런 쪽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더라고. 애플 17이 너무 비싸요? 그때 망하는 거 아니야? 애플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애플 이번에 뭐 AI 관련한 부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예. 적자 생존입니다. 네. 적응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지. 오, 200만 원씩 하네요, 요즘에. 네. 200만 원씩. 그만큼 뭐 좋은 게 있나 보지, 뭐. 그래도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지 않겠어요? 저는 애플을 안 삽니다. 네. 찬성 반대 문자 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찬성 반대 문자 오는 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묵살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항상 묵살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그거는 그냥 예의상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소규모 합병이나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 강한 것이 주도주라면 지금은 제일 강한 게 반도체예요. 근데, 네, 어서 오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를 사지 않고 뭘 사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방원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러면 주도주 논리에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주도주 논리와 좀 다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강한 게 주도주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주도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팔고 일로 들어가고 있어. 주도주를 사야 한다고. 이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 이 얘기야. 네. 이해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거는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원칙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말이에요. 네. 이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잘 지키고 가면 뭐 시장이 변할 때라든지 상황이 바뀔 때 그럴 때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이렇게 건드려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강하면 주도주 이런 원칙을 내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잖아. 그죠? 그리고 어디 졸리다고 하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졸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생기님. 뭘 어떻게 하려고? 뭘 아무 말 대잔치를 한대. 생지님이 졸린 거 아니야? 네. 생지님이 아니에요. 생지라고 부르지 마, 이제부터.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생지가 아니라는 게. 발칙한님. 네, 발칙한님. 생지가 아니었어, 보니까. 자꾸 생지라고 하니까 화나가지고 따지러 온대잖아. 지금 여기 바로 이 앞에 문 앞에까지 온 것 같은데. 네. 발칙한님. 네. 발씨. 발씨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 씨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되고 발씨라고 해야 됩니다. 발씨. 네. 네. 치칸 씨. 네, 우리 치칸 씨. 이게 아무 말 대잔치인가? 네. 치칸 씨.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네. 발씨. 이렇게 되면은 이걸 거꾸로 얘기해버리게 되면 정주행님 컨셉이 돼버린단 말이야. 문제가 있어. 두 분이 친하신가 보다. 네. 아유. 발가네, 발가. 네, 발가. 발가도 좀 이상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은 발이요. 이름은 치카니. 네,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이거 뭐, 발량?
그것도 좀 이상한. 뭐 다 뭘 갖다 붙여도 좀 이상한데. 네. 성이 좀 실수가 된 것 같다. 네. 에휴, 칙칙하네요. 그러니까. 네. 발칙하네. 에휴.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요. 이상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다 욕 같아. 네. 오염됐어, 여기가. 자, 그래서 무더기 신고가는 업종을 공략했을 때, 네. 업종을 공략했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조선주를 무더기로 공략했어. 그럼 조선주가 막 치고 올라갈 때 무더기 신고가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원전을 다 공략했어. 치고 올라갈 때 무더기 신고가 나와요. 로봇을 공략했어. 로봇이 올라갈 때 로봇 관련주들이 무더기 신고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업황이 돌고 돌아서 그래요. 아직은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야. 이거 2021년도하고 비교를 꼭 하셔야 돼요. 2021년도에는 너도 나도 에브리바디가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에브리바디, 네. 검은 에브리바디다가 이렇게 전부 나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는. 모두가 다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물론 안 하는 애도 있을까? 네. 근데 모두 다 가는 장이었다고. 모두 다 가는 장. 다 올라가는 장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 해도 수익이 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환을 하죠. 네. 이놈이 갔다가 돌렸다가 이놈이 갔다가 돌렸다가 이놈이 갔다가 돌렸다가 이놈이 갔다가 계속 순환만 하는 장은 별로 없어요. 네. 계속 순환만 하는 장은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면서 개인들이 반응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특정 업종, 만약에 로봇주다. 로봇주가 암만 많이 올라가도 시장이랑 관계없습니다. 네? 암만 많이 올라가도 시장이랑 관계가 없다고. 로봇 잘 올라가 봤자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시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주, 뭐 금융주, 뭐 원전주 얘네들 한꺼번에 뭉쳐버렸지. 조방원이 한꺼번에 뭉치면 시총이 제법 돼요. 시총이 제법 되면 얘네들이 동반주 상승할 때 시장에 영향력을 준다고. 그리고 얘네들 빠지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더 큰 놈이 왔지.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시총이 700조쯤 되는 거야. 이제 700조. 시총 700조짜리가 올라가는겨. 시장이 2700조인데 3분의 1짜리가 그냥 2% 3%씩만 올라가 버려 맨날. 그럼 어떻게 돼요? 장이 암만 다른 것들 빠져봤자 장은 또 올라간다고. 근데 수익은 이쪽 업종에서만 나오는 거죠. 이쪽 업종에서는 돌아가니까 안 나오겠지. 얘가 또 조정받으면 얘네가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얘쪽에서만 또 올라가는 거가 나오고 얘는 또 조정받겠지. 그럼 시장이 포지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것을 왜 할까요? 차익 매도의 목적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차익 매도의 목적. 그리고 무슨 목적도 있을까? 참여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참여요. 누구의 참여? 개인의 참여. 개인의 참여고 이 개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대기자금. 증시 대기자금. 쌈짓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디까지 가나 볼 거야? 어디까지 하나 볼 거야? 니네 이제 뭐 조정하지 모르니까 이제 기다릴 거야? 그래,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조정 나온 거 기다릴 거야? 이제 만약에 주가 조정 조금만 나오면은 매수 왕창 들어올 겁니다. 개인들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고 저거고 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한 차례 더 반등하게 되면 뭐 그때는 조선이고 뭐 원전이고 뭐 로봇이고 뭐 자동차고 뭐 나발이고 안에 다 올라가겠죠. 여러분 계좌가 다 좋아지겠죠? 응? 다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상투가 나옵니다. 네. 상투가 나오면 또 뭔가 불안정한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장 올라갈 때 많이 벌어놓자. 못난 일도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떠나간다기보다는
떠나기보다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주가가 생각했던 목표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개인들은 보세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목표 주가 여기서 잡았어. 근데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여기까지 목표 주가 가득히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친다고. 그러면 개인들은 매도가 나올 때 저런 빙구들 왜 팔지? 그럼 더 사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탄력이 약해져요. 매도가 계속 나오거든. 공매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탄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매수가 이제 멈춰요. 지금 매수가 많고 매도가 적다가 이제 매수가 점점 줄어들고 매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럼 서로 균형을 이루다가 결국엔 매도가 커진 시점부터는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다시 싸게 매수를 하는 거지. 이것도 그때 되면 돌고 돌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투가 나오기 전에 개인들이 와장창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매매 포인트가 애매하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개인들이 안 들어와요. 시원하게 팔대. 하이닉스 삼성전자 얼마 팔았어요? 6조 팔았죠? 6조. 9월 달에 올라왔는데. 본전 왔다 그냥 무조건 다 팔아버리는 거야. 난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쪽, 네. 방산주들,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갔어. 왜 그랬을까? 이차전지도 많이 샀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거 팔고 왜 글로 넘어갔을까? 아직 그게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강한 놈이 주도주다. 이것과 지금 맞지 않는 거야. 누가 유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내가 고점에서 주도주라 생각해서 들어가서 물렸잖아요. 주가 떨어지잖아. 그럼 뭘 하고 싶을까요? 물타기 하고 싶잖아. 물타기. 그죠? 물타기 하고 싶겠죠? 근데 물타기 할 돈이 있어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게 올라가줬네? 본전이 와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전을 냅다 팔면 돈이 생기겠구나.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죠. 자금이 도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어서 오세요. 자금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뭘 한다? 빚을 낸다. B2가 들어오죠. B2.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여기 매수하게 되면 어차피 얘네들 계속 팔아요. 제가 계속 의심했던 게 뭐냐면 원전 쪽하고 지금 조선 쪽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물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데 매도가 계속 나와. 매도가 계속 나오면 누구만 산 거야? 개인만 계속 사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물량이 뚱뚱해진 상태에서 틈이 한번 나오면 다 죽습니다. 틈에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근데 절대로 한 번에 안 죽일 거예요. 네, 반드시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티 안 나게 슬금슬금. 왜? 그래야지 걔네들이 안 팔고 내가 파는 주식을 계속 살 수 있거든.
외국 애들이 생각하기 그러잖아요. 나는 이 정도 범위에서는 팔아먹어야 되는데 주가 폭락해버리면 못 파니까 팔았다가 올렸다가 팔았다가 올렸다가 그러면서 계속 피를 말리게 하는 거지. 개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그래서 뭔가 이제 추세가 좀 바뀐 것 같다, 이상해졌다 라고 한다면 때려버려. 네. 그리고 과감하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미 지난 한 3, 4월경, 그죠? 한 4월, 5월? 그쯤부터 이미 추세 많이 둔화되지 않았나요? 애매한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더 올라가는 모양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매매에 대한 포지션들은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업황에 대한 부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어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수급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얘네들이 지금 수익이 얼만큼 났는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매도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일 강한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팔아버리고 있어. 그리고 사지도 않고 있어. 주도주를 사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주도주를 안 사고 있어. 쟤들은 저러다 말 거야 라고 얘기하죠. 삼성전자 저러다 말 거야, 못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잘 가는데? 52주 신고가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잘 가고 있는 것만 봐도 부족할 판에 맨날 오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지. 맨날 얘기해. 그 정보는 이제 어떡하나요? 이거는 손실인데 어떡하나요? 뭘 어떡해. 올라가겠지. 그잖요. 그죠? 지금 그 붕붕이가 그 붕붕이 얘기 아닙니까?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붕붕이 퍼졌다는 얘기가 그 붕붕이야? 아니야? 네. 돈 벌어서 빨리 사세요. 네? 새 거 사. 새 거 사면 되지 뭐. 누님 타고 다니는 붕붕이. 네. 새 거 사요. 이참에 뭐 그냥 저기 뭐 그냥 뭐 벤틀리 같은 거 타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현대차 싫으시면 벤틀리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이참에 그냥 사는 거지 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팔았다면서 팔았으면 된 거지 뭐. 그러면 이제 그거 한 사면 되지. 네. 마트 갈 때 쓰면 되잖아요. 그런 거 사서. 네. 본년 됐을 때 안 팔아서 후회했다고? 뭐 사람들이 뭐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 생각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말랑해져야 돼. 왜 말랑말랑해져야 되냐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기다라고 하면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지금 못 사죠. 네.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사?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샀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은 자리였죠. 내가 왜 저런 자리에서 손절했을까라는 후회가 막 몰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 손절했지? 그렇지 않아? 왜 손절했지라는 후회가 들 수 있다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뭐 5만 원이다 이거. 5만 원인데 7만 5천 갔으면 이게 50% 올라간 겁니다. 아시죠?
5만 원이 7만 5천 원이 가면 50% 올라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손실해서 다 수익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50%가 삼성전자에서 났을 리도 없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되면 다 수익으로 넘어가지. 우리는 이걸 5만 4천 원대에 샀잖아. 다 여기. 네. 저거를 보란 얘기예요. 내가 이거 매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할 때 뭐 삼성전자 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알려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보니까 어때? 와, 저때 살걸.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 여기서 팔아가지고 고점 있는 거 또 사. 그럼 걔네들은 빌빌대다가 떨어지거나 아직도 그냥 그렇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때 당장 앞에 거나 보지 말고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라인이 어느 위치인지를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기가 바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왜 저점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매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매수 못하잖아, 이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계좌 수익이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금방 늘어나죠. 금방 늘어나요. 하는 순간에 뭐 2배 돼 있고 3배 돼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수익 안 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이너스 40%가 플러스 5% 됐다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아까 아침에. 네. 계좌 100%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계좌 더블 된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계좌가 더블만 된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추가 매수라는 걸 더 계속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됐어요? 이 당시에 있었던 금액 대비 초기 투자 자금 대비 지금의 투자 자금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플러스 넘어갔으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계좌가 100% 올라간 거라고. 2배요, 2배. 근데 이제 시작이잖아, 시작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조방원에 목매달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죠?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고요? 어. 그, 그거를 어떻게 딱히, 네, 종목이 1000개, 종목, 관리,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 돈이 많으시네. 네, 일단은, 네, 돈이 많으셔야지 1000개가 넘는 거지, 그죠? 그냥 시장 다 사신 건데, 그죠? 네. 지금은 그래도, 어, 그러게요. 네. 종목, 이거는 스타일이 일단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종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늘 말씀드린 거지만 종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영 관리를 못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종목들이 다 이상한 것들만 있다라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그러면 매일 상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종목 700개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맨날 상한가 나온다고 자랑하던데. 야, 근데 그 정도면은 진짜
우리 방 와가지고 굉장히 좀 허전하시겠어요. 그죠? 네. 뭐 얘는 이렇게 매매를 안 하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야 이거 네. 음, 아, 자,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을 한번 이렇게 짜봅시다. 일단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신 건가요?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시면, 네, 수익이 나올 때 짝짓기를 하시거나,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짚어야 되잖아. 근데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종목 중에 분명히 괜찮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팔아먹기 좀 아깝잖아요, 그럴 때. 네. 원래는 말이죠. 요거를 이렇게 내가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들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수익하고 손실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팔기 하면 되는데, 지금 종목이 너무 많으면, 뭐 한 2, 300개 정도야 뭐 한번 보면서 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은 좀 많단 말이에요. 네. 너무 많아서,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쳐다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뭐 고질병 있는 거 있죠. 손실이 가장 큰 것, 막 한 7, 80%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털어버릴 때 같이 털어버리려면 요거하고 수익 난 거하고 같이 묶어서 팔면 되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많이 줄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300개 정도 돼요? 많이 줄이셨네. 그러시면은 일괄 매도보다는, 네, 이게 서로, 네, 수익, 그 짝짓기 그 강의 제가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이번에 그 유료, 뭐지, 특강을 들으시면 제가 유료회원 전용 강의가 또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시고, 300개 정도시면은요,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가능하실 거니까 보시면서 그 서로가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버리시는 전략을 취하세요. 그러시면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동 매매는 걸어 놓으셔도 되는데, 네. 자동 매매 걸어 놓으셔도 되긴 됐는데, 뭐, 그렇게, 네. 이게 있잖아요. 종목이 많은데 수익이 잘 나는 분도 있어요. 종목이 많을 때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금 투입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 난 거 돌려서 계속 또 새로운 거 사기도 하지만 자금 투입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넣어놓은 거는 그냥 무시하고 수익 난 것만 계속 체크하다 보면 수익이 계속 커져요. 계좌가 계속 커진다고. 근데 종목이 많은 걸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종목이 많으면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잘 맞는 분도 있어요. 종목이 많은 거.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거 계속 사가지고 계좌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거기서 수익 나는 것만 따박따박 네,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성과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성과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 뭐, 그렇게 하면 무조건 뭐, 손실날 이유는 없어요. 뭐, 이상한 종목 사서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네, 손실날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근데 뭐, 하여튼, 네, 종목이 일반적으로는 100개가 넘어가면, 네,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눈이 팽팽 돌아가기 시작할걸, 이렇게. 네. 뭐가 있죠? 뭐죠? 뭐, 상패도 많고 정지도 많아요. 그러면은, 네, 안 맞는 거죠. 그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좌 성과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이 안 좋을 때, 네, 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장이 좋을 때는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상장 폐지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큰 손실 종목을 자를 때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하죠. 그죠? 내가 너무 치명적인 것도 맞아. 네. 이런 걸 원했어요? 네. 상패나 정지 이런 게 없는 거는, 네, 좋은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네. 금방 잘 되실 거예요. 네, 잘 되실 거고, 종목 숫자는 사실 뭐 100개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뭐 100개 넘는 것도 있고, 네. 하여튼,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수가 적은 대신에 가고 있는 종목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더 늘려주시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지금 제 방송을 제가 전문가 여기 88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게 5년 넘었잖아요. 그죠? 제 방송 들으면서 종목이 지금 100개를 넘어간 적이 없는데요. 50개? 50개도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면서 계좌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오, 그렇지 않아요. 네. 88TV 유료 방송을 몇 년 동안 들으면서 그렇다고 하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냥 뭐 2000 내가 몇 년도부터 여기서 했죠?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020년 여기서부터 했나? 그죠? 이제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물론 그 전에도 했었지. 2013년도 이럴 때도 하고 다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게 5년이란 말이죠. 딴 데 갔다 왔으니까. 네. 장중방송 하루에 100개 추천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죠. 하루에 100개를 어떻게 살 수 없을 텐데?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아, 그건 아닐걸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종목은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냥 그 내 스타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그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겪어보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방법을 바꿔본 적도 없고 다르게 해본 적도 없고 뭐 매매 기법이나 매매 방법 스타일 뭐 시장 보는 관점 등등등도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시간을 어기는 적도 없고 네 뭐 무슨 부득이하게 예전에 그 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뭐 이럴 때 네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 어쩔 때 한번 빠지는 그런 경우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네 거의 없다고 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예, 그건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거는 경험을 해보셨나 보네. 경험담인가? 아무튼 네. 아무튼요. 네.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네. 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음. 잘 맞으셔야죠. 잘 맞아야지 됩니다. 대부분의 그 투자금이 늘어나지 않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소액씩 조금씩 늘어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종목수가 많으면 어지러운 분들 있죠. 어지러워요.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아마 이런 스타일이 좀 잘 맞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시장을 보는 관점이 또는 기법이나 매매 스타일이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자, 어떨 때는 밑에서 사야 돼. 근데 어떨 때는 위에서 사야 돼. 이거는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 잠깐만요. 계좌 수익이 87% 났다고요? 금화왕님?
우와. 특강만 들으면서 했는데, 특강이 이렇다니까. 네? 특강이 이래. 이거 문제가 있어. 이 특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특강만 들으면 안 되는데? 특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네. 특강만 들었지 말고 유료 방송을 조금 들었다고 얘기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 특강만 그러면 다들 특강만 듣는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곳간에 쌀이 벼요. 네, 안 됩니다. 진짜 개꿀이잖아. 아, 유료 방송 괜히 들었잖아.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데 이거 폭탄 발언하신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아,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갑니다. 네. 아니에요. 농담한 거예요. 뭘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수익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나서 축하합니다. 잘 되셨네요. 네. 빚도 다 갚고. 아이고,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계좌 수익이 잘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음. 특강은 뭐 일단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래요. 그 주식을 사놓으면 당장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추적을 하면서 관찰하고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나면 꼭 올라가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지. 그 중에 망하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망한 애도 있겠지만 망한 애들은 또 잘 피해서 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믿음이 잘 안 갖고 아 내가 사기 싫은데 아 짜증나는데 그런 것만 사보세요. 특강 종목 중에서 네 그래서 내가 막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사지 말고 아 이거 사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뭐 이런 거를 특강 때 말해준 거야. 그럼 그거 한번 사보세요. 그럼 수익이 막 날 수도 있잖아. 그죠? 출연료는 저한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여러분들 그거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 그거 만드느라고 내가 돈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아, 그거는 진짜 AI가 너무 구현을 못 해가지고, 이번 그 특강 홍보 영상 만드는데, 진짜 쌀 한 가마니 파는 것 같아요. 네. VIP 한 달 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계좌가 전환이 됐습니까? 마이너스 뭐, 한 마이너스 5%막 이럴 때 오신 거 아니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그렇게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감이 너무 커져. 너무 기대감이 커져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을 때 빵빵 터트리는 걸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네, 믿고 보는 성투사 특강 아닙니까? 언제나 믿고 보는 성투사 특강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물이 항상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지 않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렵다던 그 장에서도 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네, 다 활용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장이 좋을 때는 뭐 누구와 하시든 다 수익이 납니다. 네. 어떻게 해서도 수익이 나고 어떤 식으로 해도 수익이 나고 그냥 발가락으로 해도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돈 버는 장이 온다니까. 그런 장에서는 뭘 해도 되는데 일단은 수익률을 조금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참고도 좀 해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네.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스윙 7, 장기 3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은 모르겠네요. 네. 엉마니님은 뭐 그냥 고민을 좀 더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글쎄요. 스윙을 주로 하시면은 저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매수를 더 하거든요. 잠깐 조지는 스타일이야. 너 수익 안 났어? 더 사 이씨. 아직도 해요? 더 사 이씨. 막 이래가지고 네 결국엔 수익을 만드는 그건데 네 그건데 스윙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스타일을 매도 후에 뭘 확인하죠? 매도 후에 확인?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더 올라갑니다. 네. 내가 여기서 매도했는데 막 신고가 나버리고 막 그래. 그런 겁니다.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항상,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성투사가 아니라 성투사 할아버지고 뭐 도사님이 와도 수익이 못 납니다. 보기 차트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매도하면 끝이에요. 끝! 뭔 놈의 복귀 차트?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이런 복귀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하달라고 필요하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매수가 필요합니다. 네. 매수만 중요한 겁니다. 네. 복귀 차트 왜 하지? 난 안 합니다. 네. 복귀 차트 여러분들 해드린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뭐 굳이 해드릴까요? 라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뭐 매도 뭐 복귀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네. 그냥 수익 났어요? 오케이 땡큐 끝. 네. 복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는 거지 내가 왜 복귀를 하죠? 여러분들이 매수 어디서 해서 어디서 팔았는지 그것만 복귀하시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걸로 복귀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저는 뭐 복귀 차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죽지 않고 살려드립니다. 죽지 않고 살려드리고 살아서 다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끔 해드리니까 네. 일단은 그건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장이 좋을 때 나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을 거고요. 장이 나쁠 때 저를 만나면 그래도 살아남을 그런 정도는 될 겁니다. 집안에 근근히 이제 보리죽이라고도 써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겁니다. 장이 나쁠 때는 진짜 안 좋아요. 그냥 손실이야 다. 대신에 100만 원 손해볼 거 30만 원으로 막아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겁니다. 장 좋을 때는 50만 원 벌 거 100만 원 벌게 해드립니다. 그거죠. 뭐 더 이상 내가 뭘 더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나는 뭐 내 계좌 이런 거 몰라 없어. 내 계좌 이제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야. 우리 단풍이만 보여줄 거야. 우리 강아지 간식 사느라고 돈 다 썼어. 이제 돈 없어요. 이제 나 계좌 없으니까 뭐 계좌 이런 거 내 계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계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돈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연장도 할 거고 네? 슈퍼챗도 쏴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내가 수익이 나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계좌가 있긴 있는데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몰라. 이제 안 볼 거야. 지문이 지금은 단풍이 똥꼬를 흘립니다. 네. 똥꼬가 빵! 거기에 주름이 많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쓰잘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신곡도 나왔으니까 신곡도 들어야 되고, 홍보 강의도, 홍보 영상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특강 홍보를 틀어드려야 되는데, 특강 홍보를 들읍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오늘 특강 홍보를 들어야죠. 홍보 영상을 들으러 갑시다. 홍보 영상을 보러 갑시다. 오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반도체 무더기 신고가 속출. 네. 이렇게 가시고 어디 갔지? 한강물은 차가운데 이것이 제목은 웃겨도 네, 노래는 좋습니다. 주옥 같은 노래입니다. 뭐 질문 뭐 했어요? 발칙한 씨. 발바닥 열리나요가 아니라 똥꼬로 열린다니까 뭘. 아, 여기 또 있구나. 장기적 우상향을 기본으로 매수하는 게 기본이라면 매수가에서 조금 벗어난 종목은 매수 안 하고 떠나보는지 왜 그러냐고? 엄마님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그거 특강 가입하시는데 보태시지. 고맙습니다. 이거는 원칙이고, 자,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을 일단 기본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타이밍인 거지. 이해되시죠? 과일사랑님 VIP 가입하셨어요?
지금 할인 안 하지 않나요? 특강 때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하셨다고? 아니면 특강 공지가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특강 공지 때 하세요. 네, 특강 때 하세요. 네. 잘 되실 겁니다. 네. 아직 할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만 내일 당장 할인할지도 모르잖아요. 공지 나오면 그때 하세요. 네. 환불해 환불해 달라고 해. 네, 왜냐면 더 싸게 해야지. 네. 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 그거는 추세를 보고 가는 거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 가격을 벗어나면 매수하지 않는 거야. 더 올라갈 것 같아? 가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거 다 사야 됩니다. 여러분. 왜? 더 올라갈 건데 왜 안 사?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더 올라갈 건데 왜 안 사요? 그러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그것도 사고 다 사야 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갔지? 네, 특강 오픈. 네, 요거 썸네일 제 거시기 한 거야. 재활용한 겁니다. 네. 자, 녹화는 여기까지고요.